말해보세요. 네. 저부터 말할까요? 네, 그렇게. 저는 사교육의 거의 집합책. 아니,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요. 알고 있습니다. 남다르겠습니다.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버릴 건 버리는 게 낫지 않나.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은 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험 수리부터 말해볼까요? 말해보세요. 네. 저부터 말할까요? 네, 그렇게. 저는 뭐 다들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선생님 전 둘 다 들었어요. 인강을 이제 이론 다 듣고 이제 그냥 문제풀이만 그냥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. 문제는 어떤 책으로? 저는 그냥 그 최보수 연습 문제 그리고 예제, 심화 문제는 저 안 풀었어요. 심화 문제 연습에 있는. 네. 연습책에 있는. 최보수 연습책에 있는 심화 문제. 그래서 예제랑 연습 문제랑 뭐 기출 문제 이렇게만 많이 다 외독을 해갖고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1차 보기 전에 어느 정도로 하신 거예요? 1차 보기 전에는 보험 수리 1까지 끝냈어요. 2를 안 해서 1차 끝나고 이제 시작을 했죠. 보험 수리 1이면은 그 최보수의 7장. 맞아요. 7장까지. 네. 거기까지 했어요. 저도 그 두 선생님을 다 들었는데 저는 1차 보기 전에 그러니까 개념 강의는 보험 수리 2까지 아예 그 책 끝까지 다 듣고 문제를 대신 예제만 풀고 예제랑 1차 기출만 풀고 1차 시험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럼 충분한. 최보수 책만 푸신 건가요? 네, 최고수에 있는 예제랑 그 1차 그냥 기출 문제. 기출 문제. 네, 그렇게 풀고 1차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최고수에 있는 책 문제 다 풀고. 저는 문과 출신이고 이제 미적분도 사실 가물가물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. 1월 때부터 시작했을 때 일반 수학 듣고 확률 통계 듣고 그다음 보험 수학으로 넘어갔어요. 그래서 끝까지 계속 인강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지는 못했고 1차 때는 그래서 인강 듣고 좀 따라하기 벅찼고 그래서 보험 수리 1까지 간신히 듣고 이제 딱 1차 붙고 나서 이제 보험 수리 2랑 이제 연습 사서 풀면서 좀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. 저는 아무래도 통계학과다 보니까 일단 일반 수학 부분은 선생님을 들었어요. 그리고 확률로는 그냥 알아서 독학했습니다. 책 그냥 시중에 파는 책 사서 하나 했고 이제 보험 수학은 저는 선생님을 들었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요? 아니요, 말하지 마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성원 씨는 그럼 일반 수학이나 확률로는? 저는 일반 수학 확률로는 안 들었고 그냥 이제 보험 수리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네, 통계학과에서 뭔가 조금 아는 것들이 있어갖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경제는 누구 거 들으셨죠? 저는 경제 뭐 가장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. 이제 수험생 분들이. 저는 그걸 들었는데 저는 근데 그 인강을 거시 미시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는 많이 안 듣더라고요. 근데 전 그것까지 다 들어갔고 좀 최대한 익숙치 않은 그런 이론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 들으신 거죠? 그쵸. 저도 선생님으로 저는 그 개념 강의라고 하나요? 그것만 들었습니다. 그거 듣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만 가끔씩 푸는 정도로 또 경제는 안 까먹더라고요. 미리 개념 강의를 제대로 들어놓으면 그쵸. 제가 한 12월 전에 끝났었는데 그 개념 강의가 그 이후에 그냥 따로 안 해도 문제만 가끔 풀어도 왜 비웃으세요? 개념에 충실하면은 이제 네, 문제는 다 풀 수 있다. 경제랑 보험 수리 같은 경우는 개념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은 다시 안 해도 된다는 생각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.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. 저는 행정학과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서 좀 행시를 지원을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행시를 준비할 때 많이 들으시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.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선생님의 강의, 예제 강의를 들었고 예제 강의라 해야 되나? 개념 강의를 들었고 사실 저는
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리사 경제학은 좀 쉬운 편이거든요. 사지선다고기도 하고 객관식이고. 근데 그건 이제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듣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오버해서 가르치시고 그게 다 맞는 건데 맞긴 한 건데 저희가 듣기에는 약간 좀 너무 어렵게 가르치신 감이 있어서 비추고 그 말씀하셨듯이 그 선생님 강의 한번 들으시고 많이 보시는 객관식 풀이 문제집 있잖아요. 네네. 그거 좀 열심히 돌리시면은 무난하게 경제학은 합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전 선생님 듣고 개념 강의만 듣고 이제 공무원이나 회계사나 그런 다른 시험의 기출 문제를 돌리는 것으로 경제를 해결했습니다. 문제 많이 풀어본 게 경제를 해결하셨다고요? 경제를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죠. 경제를 제가 해결할 수는 없죠.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회계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. 저는 회계는 이제 선생님, 그래서 선생님 거 이론 강의 듣고 객관식 문제풀이도 듣고 말 문제도 듣고 저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근데 하필 그때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서 조금 약간 당혹스럽긴 했는데 근데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사교육이 거의 집합체시네요. 아니,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원리가 좀 있으신가 봐요. 저는 그렇게까지 못 들었고 선생님 거 개념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듣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원가 관리 회계를 과감히 버렸어요. 버리고 나서 근데 좀 그때가 문제가 어렵게 나왔잖아요. 회계가. 그래서 간신히 45점으로 다른 과목을 위험했네요. 네, 위험했지만 다른 과목을 그나마 잘 봐서 그 평균 60을 넘겨서 합격했어요. 저도 선생님 거 들었고요. 저는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가능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시험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도 원가는 버렸습니다. 네, 늦게 시작하면은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사실 네. 저 때는 조금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네. 저는 근데 원가가 몇 문제죠? 저희 땐 10문제 나왔어요. 맞아요, 10문제. 10문제 중에 찍었는데 4개 이상 맞췄던 것 같아요. 한 번을 밀었는데. 그래서 여러분의 운을 믿으시고 몇 번으로 미루셨어요? 저는 2번으로 밀었습니다. 저는 항상 2번으로 찍어요. 네. 그럼 회계 문제는 어떤 문제 푸셨나요? 회계 문제는 일단 그 선생님의 교재 위주로 예제를 다 풀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선생님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또 따로 만든 객관식 재무회계라는 책이 있어요. 완전 객관식으로 문제만 돼 있는 거.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그걸 사서 그것만 계속 풀었습니다. 그리고 회계는 약간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들어보면 휘발성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저희는 회계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회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. 늦게 시작을 해서 가능한 기억을 오래 하려고 했습니다. 저도 선생님 개념을 듣고 그 객관식 그것까지 듣고 계리사 기출, 관세사 기출, 간평사 기출 관세사 간평사까지. 근데 뭔가 난이도가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세 개가 원가 관리 회계 같은 경우는 선생님 거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만족했어요. 중급 회계도 전 선생님을 추천합니다. 원가 몇 개 맞으셨나요?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 저 항상 궁금했어요. 2년 전 얘긴데 원가 그래도 글쎄요. 까먹었네. 몇 개 맞았는지. 저는 근데 회계 60점 이상은 맞았어요. 잠깐 마지막으로 이제 법 어떻게 공부하셨는지. 저는 이제 계약법이랑 근퇴법 그건 이제 선생님 거 들었고요. 근데 약간 저는 법을 막 이렇게 몰아쳐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매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침마다 한두 시간씩 그냥 책 읽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랬고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 네, 들었는데 그래도 뭐 안 듣는 것보단 낫지 않나 네,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계약법은 한 1월부터 그 선생님 걸 들었고 듣고 저도 아침에 조금씩은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법이랑 근태법 같은 경우에는 전 선생님 걸 들었는데 시험 한 3주 전? 그때 바짝 했던 것 같습니다. 역시 머리가 좋으시네요. 알고 있습니다. 남자가 있습니다. 저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
선생님들 대부분 들었고 제가 법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판례를 좀 유심히 잘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맞아, 같아요. 맞아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판례 공부를 좀 소홀히 했었는데 시험 진짜 보니까 다 판례 문제만 나오더라고요. 지문도 생각보다 길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당황을 했었어요. 처음 딱 그 시험 봤을 때 보는 게 법 과목이잖아요. 그래서 좀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서 좀 외우고 계시면은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럼 어떻게 판례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해주고 싶은데 그 손해사정사 문제를 전부 다 풀면은 판례가 거의 은근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. 거기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. 요즘에 그 강의도 판례 따로 모아놓은 강의들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그 네, 원래 선생님이 네. 하시는 그거 들으셨나요? 네. 저도 들었어요. 들었나요? 저도 들었어요. 저는 안 들었던 걸로. 그게 좋은 게, 그거 들으면 진짜 좋은 게 네. 재밌게 좀 설명을 맞아요. 또 해주셔서 약간 진짜 동화책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책 읽는 느낌? 썰 풀어주는. 썰 풀어주는 느낌? 그래서 약간 기억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재미로 들으신 거 아니죠? 요즘 또 막 많이 뽑는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한번 떨어지면 리스크가 좀 크니까.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좀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 생각도 보수적으로 하는 게 하려면은 뭐 어차피 그 남는 시간에 계속 불안하니까 그냥 공부하시는 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는 1차 같은 경우는 100점 맞아봤자 누가 축하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버릴 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. 선택하십시오. 네, 그 시간 2차 공부를 미리 좀 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. 전략적으로 반반 갈리네, 이렇게. 전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차피 2차 과목과 관련된 거는 좀 열심히 하시고 네. 나머지 것들은 한 50점 정도만 맞을 정도 하시면은 맞습니다. 네,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. 50만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아니 대신 이제 그 나머지 과목에서 나머지 좀 과목에서. 들어가죠. 100점 맞을 생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.